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 당국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활동 정황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최근 투입된 함정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한 건데 국제사회가 다국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공해상에서의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캄캄한 바다 위. 두 척의 선박이 각각 불을 밝힌 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미와 후미를 정확히 맞춘 채 거의 닿을 듯 붙어 있지만 주변이 어두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수장비로 촬영해보니 그제서야 두 배를 잇고 있는 5개 이상의 굵은 검은 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선박이 어둠을 틈타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아로가 지난달 28일 동중국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프레리아로는 공해상에서 벌이는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이 지난달 동중국해로 파견한 구축함입니다. 프랑스 군 당국은 9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공개하며 두 척의 유조선이 불법 환적 활동이 의심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적발은 북한의 불법 활동 감시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면서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불법 환적 활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활동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안산 1호와 무봉 1호, 남산 1호의 불법 환적 활동이 포착됐는데 모두 이번 사진과 똑같이 두 선박을 호수로 연결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 군사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군의 활동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중 감시작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감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은 다국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瀬戸りを含みます北朝鮮によります制裁逃れの対応強化に取り組んでいくことは国連安保理決議の実効性を一層高めるものでありまして 하지만 이 같은 다국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불법 환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resumably, those would be storing imported refined petroleum, whether it comes from ship-to-ship transfers from various sanctions evading methods that they have, and they've been rather successful in that, according to the UN. Sanctions reports from the panel of experts that they've been. VOA가 입수한 2021년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상황과 미국 정상회담 추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작업은 이미 언급한 대로 북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이 취임 이전부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달라 보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하고 우리의 접근법은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조약 동맹국들과 긴밀한 조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면서 우리가 오늘날 맞이한 상황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했던 것과도 매우 다르다면서 지속적인 압박 선택지와 잠재적인 미래의 외교 등을 놓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 또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해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입지에 있으며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은 꺼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 D&I 북한 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미중 간 경쟁이 증대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공조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초기 수준의 미중 공조를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과 의존을 우려하면서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는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recognized there's a lot of mutual interest with China, and also recognizes that that essentially China is not going to try and force the issue and threaten North Korea with sanctions or pressure that would cause it to collapse. That China is not interested.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중 간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다시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2018, that really started to unravel, and the Chinese began helping North Korea conduct illegal ship transfers of North Korean coal, which went inside China's territorial waters.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재개하더라도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행동과 관계없이 북한에 계속 상당한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다만 대북 지렛대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입지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동안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관은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경험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우려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은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seems very reluctant to engage in any activities outside of the peninsula, outside of what it feels it needs to do vis-a-vis North Korea in particular, in a way that could antagonize China. There's been some limited actions, but in the end, South Korea is reluctant to be seen as siding with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관은 그러면서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 내 불만을 일으키는 것 같으며 이런 상황은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을 다루려는 미국의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저녁을 앞둔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을 당면한 중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한반도의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북한은 미국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준비 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8일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후임으로 존 에퀼리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달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현재 회원국들과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주 유엔 유럽연합 EU 대표부 관계자는 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이어 회원국 논의와 함께 비정부기구 단체들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를 분명히 표명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 거부 상고를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사치품 공급과 위장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체포했으며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로 지난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해온 문 씨는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판유와 콩기름 공급에만 관여했을 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은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말레이시아 법원에 낸 신병 인도 승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자 또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